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유중희입니다. 저는 50대 말에 약 40여 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약 3년간은 별다른 생각 없이 거의 혼자서 산행을 해보았습니다. 전국의 산을 돌아본 것이 아니고 초기 약 2년간은 제주에서 한라산 거울음을 찾아다녔고, 이후 수도권으로 올라와 약 1년간은 북한산과 도봉산을 거의 날마다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것은 배움과 즐김과 봉사활동을 3등분하여 어느 한쪽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봉사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것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경험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퇴직 후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즉 웰다잉 또는 웰에이징에 대해 교육도 나름 받아보면서 관련 지식을 축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로 귀결되기도 하지만 결국 그냥 재미있게 살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과 체험을 바탕으로 자서전이라는 것도 발간해 보았고, 출판사와 계약하여 퇴직 후 즐기는 삶이라는 노인 행복 관련 교양서적도 한 권 발간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인 몽테뉴의 수상록에 이러한 내용이 아주 알고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해본 어설픈 교양서적보다는 이 내용에 심취되어 유튜브 자료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재정적인 무게, 직장에서 지위에 대한 무게,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에 대한 무게, 자식으로서 기대감에 대한 무게들로 한없는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 별거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수상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무게를 줄여주고 휴식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이야기합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동시에 죽음을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건 다 방하고 나는 어차피 죽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일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끝이 납니다. 힘든 회사 생활에도 분명 내가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잠시 접어두고 잠 못 자면서 힘들게 키웠던 자식들도 어느새 훌쩍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끝이 옵니다. 죽음은 인생의 결론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죽음 아래에서 평등합니다. 죽음은 자연의 섭리이고 우리는 그 자연의 미세한 조각 중 하나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고 직장인이든 의사든 누구든 간에 결론은 죽음입니다. 오래 살았는지 짧게 살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고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사라지고 난 뒤에는 길고 짧음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라면 자연이라는 수억 년 단위의 시간으로 봤을 때 지극히 짧은 순간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거대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불행한 일들은 그저 먼지가 날리는 정도의 일입니다. 자연의 관점에서 행복하거나 불행한 관점에서 나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삶을 살지만 동시에 죽음으로 한 발씩 다가서게 됩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끝이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결국 나는 죽는다는 결론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죽음에서 도망가는 것은 삶에서 도망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근심으로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죽음을 망쳐버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전히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죽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이며 인생의 끝을 받아들이고 직시하는 것이 삶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 삶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기억들이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한 호주 여성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영국에 있는 양로원에서 노인들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노인들은 죽기 직전에 평생 사는 동안 후회되는 일들을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후회되는 이야기는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내가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좀 더 연락하며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빗대어 나의 행복을 판단한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했었습니다. 더 큰 집에서 살았어야 했었다와 같이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삶이 별거 없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됩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이슈들이나 상황들이 정말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작게만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떠오르는 기억으로 가져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의 평범한 삶이 사실은 위대한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그 고통이 죽을 때 생각날 확률이 매우 낮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몽테뉴는 좋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몽테뉴는 죽음은 결론이자 결과는 되지만 삶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더 나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테뉴는 좋은 삶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춥니다. 잠을 잘 때는 그냥 잠만 잡니다. 산책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걷어내고 다시 산책에 집중합니다. 휴식을 취할 때는 온전히 휴식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작품은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일상생활입니다. 몽테뉴는 통치하고 부를 축적하고 계획을 세우는 모든 일들은 단지 사소한 찌꺼기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즐긴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몽테뉴는 미래에 집중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서 현재의 즐거움을 망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 근심하는 영혼은 불행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건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면의 욕망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것만 보면서 불만족해 하다가 결국 불행해집니다. 몽테뉴가 강조한 것은 일상의 행복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워커홀릭인 대표에게 일주일 동안 일하지 말고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면 행복하지 않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휴식이 아니라 대표에게는 고문이 됩니다. 술 주정뱅이에게는 금주가 고문이고 술을 못하는 사람에게 강사가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권하는 회식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시간이 됩니다. 각자의 상황과 맥락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뿐이라고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몽테뉴는 결코 쉽지 않은 환경과 사회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16세기 유럽에 살았습니다. 가톨릭교와 개신교 간의 갈등이 극도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세기에 장고란 흑사병이 여전히 유럽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흑사병은 몽테뉴의 인생에도 개입되었습니다. 그가 30살이 되던 해에 평생의 친구인 라보에티를 전염병으로 잃었습니다. 그가 시장으로 임명되었던 보르도에게는 흑사병 때문에 시민의 절반인 1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혼란의 극지였던 유럽에서 스스로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인간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생각을 정리했고 이에 대한 통찰과 생각을 수상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몽테뉴는 삶을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모든 관심과 생각을 오직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어야 합니다. 삶에서 판단과 평가를 내릴 때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평가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타인을 향해 있는 시선을 나에게 돌려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느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기쁨은 내 스스로 결정하고 타인에 의존하는 기쁨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 좌지우지에게 맡긴다면 스스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고 의도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라는 존재는 오직 스스로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나에게 타인을 위한 삶은 버려야 하는 찌꺼기들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몽테뉴는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가족, 친구 관계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들에서 잠시 벗어나 보는 것입니다. 나를 올가매는 속박과 당연했던 관계에서 잠시라도 떨어지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난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1년 중 며칠을 계획하여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만남과 여행에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나 자신과의 약속도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나를 올가매고 속박하고 있으면 온전히 나를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는 나의 모든 영혼과 생각은 회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관리하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들이 문득 떠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에게 온전한 관심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물리적인 묘소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게 분리되어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다운 삶은 그 자체로 재미있는 삶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와 평생을 함께할 스스로의 동반자입니다. 내 안의 스스로의 동반자가 나를 아끼고 나에게 애정을 쏟고 나를 존중한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는다고 해도 최소한 한 명은 절대적으로 내 편인 동반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짓눌렀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는 단지 삶을 즐기면 됩니다.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나라는 사람을 나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스로의 동반자와 함께 존중하면서 재미있게 살면 됩니다. 이상은 롱떼뉴의 수상록과 제 경험을 토대로 노인 행복이라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유튜브 방송의 활력소가 됩니다. 아래 하단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